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더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시리즈입니다.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우면은 여러분들도 그대로 실천하시면은 리더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셨던 선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렇게 선정되었던 CEO 제가 모셨는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하시는 브랜드마다 성공시키시고 가시는 회사마다 다 기적을 만드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었던 그게 이제 결국 리더로서 성공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엔서울 타워라고 있습니다. 엔서울 타워. 저기 남산에 보면은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타워가 있는데 엔서울 타워 이제 여러분도 가끔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좋습니다. 그 타워에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이제 색깔이 파라면은 저기 대기 오염이 지금 아주 적다는 겁니다. 공기질이 좋다는 거죠. 미세먼지도 적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쁘면은 단계적으로 색깔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전망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전망대 엘리베이터 제가 이제 그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를 할 때였습니다. 맡았는데 맡았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원인을 파악을 해봤어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리더로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는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모셨던 대표이사 그분께 이제 질문 드려가지고 얻었던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대표님 하시는 일마다 성공하시고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까? 했더니 happy people make people happy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행복한 종업원이, 행복한 사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한다. 그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종업원들을 행복하게 하면은 그 종업원들이 고객을 행복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성공한 경영자들은 그런 것을 많이 채택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리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전에는 이제 육체노동이 주였을 때는 그 육체노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위주가 된 어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런 걸로 해서 포드 시스템. 지금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많이 컨베이어 벨트 하면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UPH 유닛 퍼 아워 1시간에 차가 몇 대 나오느냐 그러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조절하고 많이 생산 기술하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메이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경영해 보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육체노동을 하다가 더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제겔치도 그렇게 했죠. 워크아웃 이렇게 도입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고 그 큰 틀만 들으시면 될 겁니다.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고요. 제거 일치의 워크아웃이 그거잖아요. 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제거 일치가 GE에서 회사가 한평생 내 손발만 쳐다보고 있더니 손발만 사용하더니 이제 내 머리를 원해서 내 아이디어도 내 생각도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되니까 뭐 성공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뭐 더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위임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머리로 하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결국 성과주의로 가지만은 또 그 사람 마음에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과를 내도록 뭐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든 뭐 그런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뇌가 움직이는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을 맡아보니까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요.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럼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크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 더 크냐? 아니면은 내가 함께 일하는 이 그 사원들의 그 능력이 더 크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 회사라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제가 크냐? 그 사람들의 능력이 크냐? 사람들이 크냐? 어디가 큽니까? 때로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될 일이 과제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합니다. 일을 시도할 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할 때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할 때 목표를 세우죠. 어떤 목표를 세우십니까? 아니 권영찬님 그때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경영자로서 또 리더로서 할 때는 그때그때 다른 거 말고 계속 변하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인문사회 계열 이야기들은 이야기하면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많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몰랐는 거예요. 제가 경영자로서 막 일한다 그러면서 또 리더로서 일한다 그랬지만 전혀 몰랐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다 또 선배들은 또 후배들도 그거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일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또 더 깊이 또 생각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이것들을 들어보시면 좋죠. 자, 결론입니다. 2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 일을 할 때는 첫째는 성과입니다. 성과를 내야죠. 일할 때마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 과제가 우리 그 같이 모인 사람들의 역량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성과가 덜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성과,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그 구성원들의, 우리 사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과,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친구들의, 이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2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은 성과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성과 나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나 역량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성과만 추구하다 보면은 계속 더 큰 과제들이 주어질 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과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과제들이 닥쳤을 때, 왜? 이게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과제들이 좀 낮은 과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제가 조금 높더라도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량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역량만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저는 항상 이제 조직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과제, 이거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해냈거든요. 어떻게 해냈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과제 아니냐. 이건 뭐 계속 우리가 실패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 거 아니냐. 그랬던 거죠. 뭐, 에디슨의 생각하고 같은 거죠. 전구, 10,000번 실패해가지고, 9,999번 실패해가지고, 9,999번 안 되는 방법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 되는 방법 찾으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 그 능력들의 그래서 시너지가 난다면은,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집단의 능력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의 그 과제보다 더 크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들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작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제가 여러분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죠. 그럼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월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월급 많다는 사람 잘 없어요. 특히 사원들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적죠. 월급이 적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여하는 것보다 내가 일보다도 내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내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과를 더 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적다는 거죠. 월급이 적다는 건 내가 더 크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경영자가 그러한 개개인들의 능력들을 묶어주고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 됩니다. 각각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시키면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 도전했을 때 해낼 수 있는 그 범위를 선정하고 높은 목표를 세워주고 달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사람한테 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킬 때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시켜야 됩니다. 그게 메타인지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키는 것은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아무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개개인 능력을 알고 시키고 또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또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자기가 해야 되고 또 안 되면은 그 전체를 그릴 때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시키면은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또 자신이 할 수 있으면은 리더가 직접 하고 또 안 되면은 다른 그 전문가들의 또 상사의 뭐 주변의 동료들의 다른 부서의 사람들 뭐 외부의 도움 그런 걸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죠. 리더는. 구성원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시키는 전문가라야 되지만은 그 리더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 일이 어떠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어떤 것이며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 경험, 이런 스킬, 이런 것들은 어떠하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시너지가 어떠할 거냐 그걸 보고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구성원들한테만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그것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는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모셨던 대표이사는 행복한 사람이 해피 피플, 사원들을 행복하게 하라. 뭐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것이 고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원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그 사원들이 고객을 행복하게 하도록 고객을 만족시켜라는 거죠.
고객을 감동시켜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좀 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이제 제가 구체화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위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위임하고, 자기한테 맡겼던 거는 위임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매니지먼트. 관리를 모르는 리더는 리더로서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거죠. 리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테일러가 아주 옛날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은 다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걸 다 뛰어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리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잘하는 대기업들도 있겠지만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아직도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누구나 생각해도 중요한 부분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구나. 지금 많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지금 기업을 새롭게 경영하는 오너들은 그걸 막 깨닫습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네. 야,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경영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안 해보면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10,000명을 데리고 일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에 도전해서 성과를 만들어 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잖아요. N서울타워, 서울에 그 전망대 엘리베이터 올라가잖아요.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거기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좋죠. 그러나 때로는 제가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참 아찔하더라고요. 왜 그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났느냐, 문제가 생겼느냐,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때 제가 압니까?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부품이 제때 교체가 안 됐다. 그러면은 막 리더가 화를 내고 막 그러죠. 부품이 왜 제때 교체가 안 됐느냐? 왜 안 됐겠습니까? 그건 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당연합니다. 왜 교체가 안 됐겠습니까? 그 부품이 몇 천만 원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단기 성과에 다들 치중해야 되는데 자기 KPI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때 1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목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 성과에 치중하니까 그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돈 안 쓰면은 근데 그게 투자가 아니고 비용으로 또 잡히고 이러면은 자기가 투자하면은 뭐 몇 년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그 부담이 줄어드는데 한 해 비용으로 또 들어가 버리면은 본인 그 이익에 본인 성과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교체를 미루는데 그 앞에 있는 경영자가 미루면은 뒤에 다음 새로 맡았는 사람이 전에 사람도 몇 년 미뤘는데 그걸 또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파악해가지고 미루면은 그래도 좀 낫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경영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도 있고 관리를 모르니까요. 이 일을 할 때는 리더는 관리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게 좋은 걸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자, 기본이죠. 관리를 제가 우리 사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들, 사업부장들 모아가지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큰 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리더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엘리베이터 이 부품은 언제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에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뭐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업체의 매뉴얼입니다. 업체에서 그 만든 업체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 기준이죠. 그거를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은 그걸 관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플랜 2C가 관리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다.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우리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을 정해라.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사, 거기 이제 뭐 사업부라든지 뭐 본부라든지 그 위에 이제 뭐 대표이사나 회사 전체가 전사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전사의 그 관리하는 부서, 뭐 고객 만족팀이라든지 그런 부서에다가 이 부품은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달라. 이렇게 요청해라. 그럼 기준을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쁜데 무슨 기준을 줍니까? 기준 안 줍니다. 그 하세월입니다. 기준을 주세요 하면은 뭐 기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현업부서에서 기준을 만들어라. 그럼 기준은 뭐 업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것보다 좀 더 그 강도를 높여가지고 좀 더 기준을 수준을 높여가지고 더 짧은 기간에 뭐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검토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이 엘리베이터는 몇 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전사에 보냅니다. 그럼 전사에서 그 기준을 자기들은 이제 컨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전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회사 전체의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품은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체를 해라. 아니면은 그때 1년에 한 번씩 뭐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좀 더 점검을 해야 되니까 뭐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아니 매달 점검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이제 교체 시점을 찾자. 그럼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 뭐 5년에 한 번은 교체를 해야 된다. 부품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 놓잖아요.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전사 대표이사 직속 부서에다가 전체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게 그걸 기준으로 전사 기준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본부에서는 그걸 내려줍니다. 자, 이것을 만든 관리자는 이 업무를 맡은 책임자는 거기 뭐 팀장이나 사업부장은 반드시 이 일을 해라.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하고 또 그 다음에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해라.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사에서는 한 번씩 내려와서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장이 팀에 갔을 때는 그 기준을 점검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플랜,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점검, 계획을 플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C는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 있으면 또 다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플랜을 그런 과정들을 뭐 두로 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가 제대로 됐는지를 또 체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점검하는 거를 뭐 C로 볼 수도 있고 체크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건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훌륭한 리더, 이 성공하는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에 집중해서 사람의 역량을 높이고 또 그 사람들이 역량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도록. 그래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예술입니다. 아트지요. 그러나 거기 집중해야 될 것은 항상 문제가 크냐, 사람이 크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집중해서 항상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믿고 위임한다. 믿고 위임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를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를 사람을 괴롭혀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돌아가는 것들을 본인의 어떤 영향력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도와주고 잘 되는 데는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입니다.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을 반복하면은 반드시 성과가 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안 되는데 몇 번씩 가가지고 또 새롭게 해보고 새롭게 해봤거든요. 제가 크게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크게 이 과제하고 본인들의 역량, 본인들의 수준, 팀의 수준 이것들을 비교를 해주고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이 시키고 각각의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제가 사례만 하나 더 들어드리고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례인데 제가 맡았을 때는 여러분 제가 외식업 했잖아요. 외식업 했을 때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팀장급 만나면은 영업팀장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꼭 하나 실천해 주세요. 이것을 제대로 해 주세요. 제가 인상 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본부장이 새로 왔으니까 긴장해가지고 탁 듣습니다. 예, 본부장님. 자, 이거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다 적습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점포 문을 여세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점포 문을 닫으세요. 막 적습니다. 적다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은 적습니다. 이거래 뒤에 뭐 큰 게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본부장 오면 막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에 들어보니까 점포 문을 정해진 시간에 11시에 열기로 했으면 11시에 열어라. 그렇지. 당연한 이야기고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저녁에 11시에 닫기로 됐으면 11시에 닫아라. 10시에 정해졌으면 10시에 닫아라. 그것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어려운 게 있다. 고객이 오면은 주문을 받고 메뉴를 가져다 드려라. 이것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다른 이야기가 또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또 계속 적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겠나?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거 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본부장님, 저희들이 그거 전문입니다. 우리 한평생 했고 그거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를 매일 해야 된다, 매일. 매일 할 수 있겠나? 했더니, 본부장님, 우리 그거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본부장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참 전문가다. 제대로 된 사람이 왔다. 이런 거예요. 본부장이 왔다. 자, 외식업 많이 할 때 전략 이야기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점포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녁에 점포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오면은 주문을 받고 메뉴를 가져다 줘야 돈을 받고 이게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는 바보입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 하는 많은 활동 중에 80%는 일상적인 그런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점장도 있고 고객이 왔을 때 메뉴를 주고 그전에는 제가 막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밝은 웃어, 밝게 미소 지며 고객에게 인사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항상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아주 수준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해라. 그러면 거기서 집중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묻어 있습니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그 본부에서 짜가지고 그 좀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스태프들이 그걸 짜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요거 요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럼 그 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걸 하면서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그럼 아이디어 내라고 하면 아이디어 모아가지고 또 같이 해서 또 방향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 정해주는 부분들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객이 오면 메뉴를 내주는 거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것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구나. 우리 리더가 우리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는구나. 그럼 새로운 막 전략만 자꾸 하고 전략 짜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자기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고객들한테 그 주문 받고 메뉴 갖다 주고 아침에 문 열려면은 아침에 요즘 문 열기도 힘듭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정규직도 적잖아요. 그래서 연봉제 사원이 적은 거죠. 뭐 그 스페셜리스트나 이런 무기계약직들이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경영자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